안녕하세요. 저희는 롬?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졌죠? 옷 고르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데님 자켓 같은 거 입고 다니다가 다운 자켓을 갑자기 코트를 입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또 항상 변하지 않고 겨울철이 되면 손이 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스웨터가 미쳤어요. 몇 년간 스트릿이 강세여서 사실 스웨터가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올해 딱 판도가 엄청 뒤바뀌면서 스웨터가 강자로 올라왔고 맨투맨 같은 경우는 기본물 위주로 팔리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스웨터라는 말 자체가 스웨트, 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네. 땀 흡수를 위해서 만든 옷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스웨터라고 알고 있는 이런 니트웨어를 입고서 운동을 했거든요. 땀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일반적인 천으로 만든 운동복을 입고서 운동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니트웨어가 땀 흡수가 훨씬 잘 되죠. 무겁잖아요, 대신. 그래서 편직하는 방법도 스웨터를 짜는 방법에서 조금 더 바뀌어서 면으로 만든 스웨트셔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울백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코트나 니트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 100%인 니트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왜요? 울 자체가 까슬까슬해서 좀 싫어요. 간질간질해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절로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는 니트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보면은 혼방이더라고요. 섞는 것도 나라마다 국민성을 반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실님처럼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호를 해요. 정말로. 유럽 분들은 거칠고 딱딱한 울백 니트를 좀 선호를 하시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거칠고 딱딱한 니트를 좋아해요. 재스러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 아니고 여기 런던어여가지고. 아니 그게 런던어여서. 아니고 체형 보정을 위해서 니트가 너무 흘러내리면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거친 게 조금 또 남성스러워서 그럴 수 있죠. 네, 울이 사실 재활용하기 되게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원래 긴 털로 만든 옷인데 그걸 뭐 잘게 다져서 다시 뭉쳐서 옷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활용 울을 활용했다고 포기할 의무가 없거든요. 재활용한 원사가 아닌 양에서 가져온 신선한 울로 만든 것들이 버진 울이에요. 그래서 버진 울 100%는 더 비싸고 아, 더 좋은 그렇죠. 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메리노 울, 램스 울 이런 것처럼 약간 상위 등급의 울이 있는 반면에 재생울처럼 싼 울도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울이라도 유니클로에서 파는 울 니트랑 100만 원짜리 하는 울 니트랑 이게 같다고 보기는 힘들죠. 원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뭐 합성 나일론이라든지 레이온 이런 것들도 울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쵸. 케어라바에 대한 성분표를 보고 울 100이라고 해서 좋은 옷이다, 좋은 니트다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듭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촉감을 가진 니트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울하고 네. 캐시미어하고 있어요. 뭐가 더 따뜻해요? 캐시미어가 훨씬 따뜻해요. 보통의 캐시미어가 울보다 한 3배 정도의 보온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상위 등급의 캐시미어는 한 8배 정도까지도 보온력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싼 캐시미어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캐시미어도 이제 너무 등급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캐시미어인데 왜 이렇게 보풀이 잘 생기지? 캐시미어는 원래 네. 보풀이 잘 생겨요. 아, 그래요? 울이나 캐시미어처럼 양모에서 나온 원단들은 보풀이 100% 생겨요. 원사의 특징이에요. 캐시미어로 유명한 브랜드가 로로피아나나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나 전 세계에서 탑 2 브랜드로 치는데 니트가 이제 싼 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캐시미어 니트를 입어봐도 보풀은 생겨요. 예전에 그런 일화가 많았죠. 백화점 같은 데서 캐시미어 니트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사갔는데 왜 보풀이 생기냐며 입다가 막 클레임을 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안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일론이나 뭐 아크릴, 그쵸. 레이온 이런 것들 섞는 이유가 보풀을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가 강도가 훨씬 높거든요. 특히나 요즘 나오는 아크릴들은 섞으면 꼭 캐시미어를 많이 섞은 것처럼 찰랑찰랑거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그런 부들부들한 촉감. 그런데 이제 보풀이 났을 때 보풀이 떨어지지 않아요. 울이나 캐시미어는 보풀이 나면은 사실 손으로 뜯으면 안 되긴 하는데 손으로 보풀을 잡아당겼을 때 쉽게 떨어져요. 합성 섬유인 경우에는 원사가 강하다 보니까 보풀을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뜯게 되면은 안에 있는 원사가 같이 막 딸려 나오거나 찢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크릴로 만든 니트가 싸다고 생각이 들죠. 한두 시즌 지나면 보풀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내가 자라에서 산 게 그건가 보다.
아무리 때도 안 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비싼 니트는 알게 모르게 조심스럽게 입는데 그쵸. 아크릴이 많이 함유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이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막 입고 드라이클리닝 안 맡기고 집에서 울샴푸 사다가 본인이 직접 세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풀이 또 많이 생기고 저에게 한 줄. 그런 약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쵸. 뭐 몇만 원 주고 샀는데 맨날 드라이클리닝 맡기기엔 조금 그래서 울샴푸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보온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캐시미어가 많이 함유된 니트가 제일 좋죠. 그리고 합성 섬유 중에서는 나일론이 그나마 보온성이 높은 편이에요. 캐시미어와 나일론이 같이 섞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있죠. 그럼 따뜻하겠네요. 그렇죠. 강하면서 따뜻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무게를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람의 유형이 많이 나뉜다고? 아 그쵸. 저는 가벼운 니트가 좋아요. 겨울에는 좀 많이 껴입다 보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이런 거는 거부감이 들어요. 게이지를 낮게 짜서 벌키한 스웨터라고 하면은 그럴수록 가벼운 원사를 쓰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죠. 무게로 따진다면은 합성 섬유들이 양모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울백보다는 울에다가 뭐 다른 합성 섬유를 넣고 같이 짜신 게 가벼울 수가 있고 울과 캐시미어를 비교하자면 캐시미어가 더 훨씬 가볍고요. 캐시미어 핏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물론 캐시미어나 아크릴이 촉감적으로 부드러운 면도 있고 드레이프성이 더 높은 것도 있지만은 조직에서 오는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얇게 짰냐 두껍게 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니트의 원래 실루엣이 살아있는 그런 핏을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굴곡을 따라서 이제 쭉 떨어지는 약간 그런 핏을 연출할 수도 있고 비싼 니트는 왜 비싼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제일 근본적인 이유에는 사용하는 원사의 가격 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울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울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사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원사의 양 플레인한 조직으로 짜느냐 아니면 뭐 골 조직을 세우느냐 골 조직이 보통 플레인한 니트에 비해서 약간 2배 정도 원사가 비싸요? 들어가요. 오. 그럼 이미 그런 재료값에서 2배가 들어가는 그쵸, 거죠. 그쵸. 꽈배기 니트처럼 막 조직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또 더 들어가는 거고 그쵸. 두껍게 짜고 오버사이즈다. 거기서 또 많이 들어가 있죠. 니트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컷앤소라고 부르는 티셔츠를 만드는 방법. 티셔츠도 니트 한 종류인데 쉽게 얘기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니트 방식으로 천을 짠 다음에 본에 맞춰서 재단을 해서 두 천을 이제 연결해 주면서 끝이 안 풀리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면서 하는 그런 오바로크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만드는 걸 컷앤서라고 하거든요. 네. 가장 싼 봉제 방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제작된 니트는 저렴하고 패셔닝이라고 해서 패턴 모양대로 원단을 짜는 거예요. 팔 모양, 몸통 모양 이런 식으로 짜서 걔네들을 중간에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가 바느질하는 그 얇은 실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몸통의 실과 몸통의 똑같은. 실과 똑같은 실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패셔닝, 뭐 링킹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수작업이 좀 들어가고 패턴대로 니트를 짜는 것 자체가 니트 기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니트를 공부하신 분들 인력에 투입이 돼야 돼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비가 또 비싸요. 3D로 입력하는 게 제일 비싸요. 홀 가먼트라고 해서 홀가먼트 많이 들어봤지. 그렇죠. 여성분들이 약간 우아한 실루엣을 나타낼 때 고급 옷을 만들 때 홀가먼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패셔닝이나 링킹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네. 어쨌든 패턴 모양대로 몇 개를 니트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걔네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접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약간 도톰하니까 움직였을 때 촉감도 안 좋고 어깨 같은 데 뭐 이렇게 맞아, 툭 맞아. 튀어나올 수도 있고 맞아. 홀가먼트라는 거는 그냥 전체를 3D로 한 번에 짜는 거예요. 우리가 3D 프린트로 찍어내듯이 2D로 디자인을 할 때보다 더 숙련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재봉이 없는 맞아요. 재봉선이 없는 그거잖아요. 홀가먼트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비싸요. 근데 제 기준에서 제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브랜드죠, 뭐. 네. 그렇죠. 어떤 로고가 박혀 있는가. 그렇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판매가가 2배라고 해서 비용이 꼭 2배로 들어가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또 계셔서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르냐. 당연히 브랜드가 다르니까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게 비슷한 퀄리티의 니트를 브랜드의 그 로고만 포기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그렇죠. 수가 만약에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으면 네. 된다. 그런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고를 수 있는 약간 안목을 기르기만 한다면. 그렇죠. 체형별로 추천, 비추천하는 소재나 패턴 짜임 방식.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이 통통하신 분들은 라운드 넥을 피하고 V넥을 하신다든지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통통하신 분들이 라운드 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얼굴이 갸름하고 마르신 분들은 뭘 입어도 이뻐요. 넥 라인에 대한 부분도 네. 유행이 있죠. 유행 그쵸? 있죠, 당연히. 근데 뭔가 요 근래에는 V넥보다는 라운드가 유행인 것 같아요. V넥은 네. 깊게 파진 레이어드해서 입는 V넥이 유행이고 그거 외에는 라운드 넥이 요즘 그렇죠. 유행이에요. 이런 골지 니트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말씀드렸는데 체형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하는 조직입니다. 우아해 보이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기 때문에 사실 더 뚱뚱해 보일 수밖에 그쵸. 없고 구김이 잘 안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몸매를 타고 더 이렇게 벌티하게 산다 그러나? 흐름을 타고 가는구나. 네, 체형을 여과 없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하게 보이게 한다. 아란 니트, 꽈배기 니트처럼 네. 벌키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덩치가 있는 분들은 피해 주셔야죠. 마르신 분들도 사실 아란 니트나 꽈배기 니트를 조금 깊이 하시는 경우가 입으면 뚱뚱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살집 있으시거나 상체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니트를 입어야 돼요? 나일론이 많이 섞였다거나 조직 자체를 탄탄하게 짜서 아니면 후가공을 해서 니트의 조직을 빡빡하게 만들어 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몸매를 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니트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패턴이 화려하게 들어가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니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예를 들어 뭐 베르사체처럼 막 이렇게 막 아, 아니면 꽃무늬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시선이 뺏겨서 몸매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조직감이 큰 애들을 입으면 네. 갖고 있는 몸매보다 너무 부해 보여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벌룬하게 나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야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몸도 더 그럴 수 뭔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신 조직감은 얇아야 돼. 그리고 아까 패턴 말씀드렸는데 패턴 중에 아가일 패턴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신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패턴 자체가 규칙적이다 보니까 볼륨이 있는 곳에서 그 패턴이 확장이 되면서 더 시각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스트가 좀 커 보이고 싶다 더 이런 커 경우.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오. 내 배가 더 나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아가일 니트.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니트들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니트 트렌드 살짝 말씀드리면서 무신사나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니트 중에서 항상 그렇듯이 제가 입을 수 있는 오버사이즈 니트들만 가격대별로 골라왔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죠. 원하시면 뭐 구매하시고 네. 그렇죠.